자, 여러분, 이제 10주차 목요일이 됐네요. 자, 그동안 진행된 내용들 검토해주고 코멘트 달아줄게요.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매주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최소한 5문제 이상씩 풀고 파이널라이즈 시켜서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받은 문제 중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간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개수가 되고 그게 최소한 5개 이상 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적을 이제 주도록 매주 퀴즈 성적을 부여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전에 여러분들이 무어 메소드에서 간단히 코멘트를 해줬었는데 우리 언어 코스웨어가 이제 그런 의도로 디자인이 됐고 플립트 유니버시티라고 그 수업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강의를 그 렉처 노트라든지 강의 자료를 먼저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만나서 그 내용 그 궁금했던 궁금점들을 다 해결하고 그러고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시켜서 그리고 그 전체 배울 내용들 목표에 모두가 수준별로 도달하는 게 우리의 고울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어는 전에부터 이런 말을 했었죠. 주입식 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학생이 가장 잘 교육받은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의도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걸 실제로 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스스로 깨우친 사람이 가장 잘 교육받은 학생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형대사기 개념의 시각화에 대해서는 자료를 쭉 올려줬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시뮬레이트를 시켜본 거예요. 이것들을 해보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에 되었다 또는 최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다. 뭐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크롬에서도 잘 돌아가는데 크롬에서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느낀 점들 배운 점들 그리고 또 의견들이 있으면 보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들어본 학생들 있죠? 윤군, 정군 둘러봤어요? 둘러봤어? 아직 못 봤어? 어떤 점을 느꼈어요?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시도해 봤어요? 좀 더 해보고 그리고 느낀 점들을 보태도록 하세요. Q&A에 느낀 점들을 하세요. 자, 그 다음 강의 계획들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 그동안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케이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배웠고 이제 5장에서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들을 배웠죠. 그 렉처들을 5장 1절, 2절, 3절, 또 4절 올소고날 프로젝션, 또 그람시미스 올소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5장 7절 릴레이션 오브 펀더멘탈 스페이시스 등에 대해서 강의를 다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이제 4장, 5장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장의 그 뒷부분에 간단히 소개된 QR 분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듀얼 스페이스가 좀 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참고 자료들을 올려줬고, 그 다음 그 동영상 강의를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람심시 정기 직교화법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다시 디테일한 설명해 놓은 걸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5장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6장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6장이 뭐냐면 6장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죠. 6장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렉처 노트와 동영상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강의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3주차에 이제 쿼드릭 폼에 대한 내용과 쿼드릭 폼의 어플리케이션, 또 싱귤라벨리 디컴포지션, 그리고 수도 인버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강의에 이미 이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 14주차에 이제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한 이론, 그 다음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한 도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다음 렉처 노트, 한국말로 설명한 동영상 강의, 영어로 강의한 동영상 강의들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출석 사항을 쭉 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꾸준히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다 다 커버했고, 이제 오늘들 이제 11, 12, 13, 14차주 렉처 노트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강의 노트에 이제 올라가 보면은 자, 6주, 7주, 8주 이제 중간고사를 받고 이제 9주에 9주에 이제 5장에 대한 내용들 쭉 올려줬고 10주에 이제 5장의 그 뒷부분들을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있고요. 거기에 내가 추가로 올려놓은 것들이 지금 이제 공학용 도구 세이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고 QR 분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를 우리가 했죠. 지난번 강의한 내용이 잘 녹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고, QR 분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기. 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멘트를 주고 있죠. 이어서 여기 보면 11주 차에 강의를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이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푸리에 시리즈가 있는데 그 푸리에 시리즈에 대해서 그냥 읽을 거리로 만화로 배우는 푸리에 해서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푸리에 급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인너 프로덕트가 어떻게 쓰여서 푸리에 어널리시스에 쓰이는지 일본 사람들이 쓴 그린 만화예요. 이제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낸 소개인데 쭉 한번 읽어보면 참고가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하고 그냥 여러분 참고 자료를 올려줬고, 그 외에 또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고들이 있는데 그 응용절에서 리니어 디퍼런스 이퀘이션, 또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다음에 또 베스트 어프로키시메이션과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한 동영상 강의들을 올려놨으니까 지금 프로젝트 하는 학생들은 최소 제곱해. 그릭하고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도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참고 자료를 충분히 줬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List of the VI stars. 참고하면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직접 발표할 기회도 줄게요. 정리가 끝나고 검토가 끝나서 오케이 받으면, 그리고 또 뭐 읽을 거리 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지금 배우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5장 3절 흑백 게임의 선형대 수학 리니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배운 매트릭스 시어리에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대 수학 지식이 그런 문제를 문제 해결에 블랙아웃 게임 중요한지 적용한 예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쭉 이 보시면 영화 뷰티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마인드에서 것들이 여러분들 그 존 내시가 바둑 두는 모습이 해결하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뷰티풀 마인드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QR 분해, 아까 얘기했죠. QR 분해에 대한 렉처 노트를 올려줬으니까 렉처 노트를 보시도록 하고요. 렉처 노트를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 강의는 지난주에 해줬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학적 도구를 쓰는 방법이에요. 세이지 도구를 쓰는 방법 간단히 잠깐 보도록 할까요? And these days, this Wolfram Alpha is on free online website that you can utilize to solve the mathematical problems, including linear algebra, calculus, and differential equation, and engineering mathematics, and all other disciplines.
매트릭스 레버러터리의 약자인 넷셋. I showed it 실제로 제일 earlier, 많이 쓰이는 but 공항경 if you want to know 해결하는 more 방법이에요. about it, then there is a 5 minutes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 movie 프로그램 clip 설치하지 that 않고 무료로 쓸 explains 수 있는 울프렘 알파. how to use Wolfram Alpha.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Of this parallel ID and this password to log in. Then you have a full privilege to use 소프트웨어 the all functions 여러분들이 언제 of 어디서나 SAGE. 무료로 사용할 And 수 also 있고, we have 또 a mobile 모바일로 server 사용할 수 있고, that 또 우리가 you don't need 개발한 your 서버의 own 아이디와 ID 패스워드 to 등등 자세한 use 내용을 it. 설명해 주는데 간단히 And 봅시다. yeah, so you can just go there. I can show you. And that's here. Then mass SKKU1 and mass SKKU1 and NAH. You just use SKKU and mass here, which is given in here. Okay, then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have already developed. Here, for example, if you want to find the volumes of a parallelepiped which was made by these three vectors, then you will see the parallelepiped in here, and this also shows the volumes of this parallelepiped is 2. If you change it here as other three vectors, then you will have another parallelepiped and the solution for the volume of this 정육면체 is made with these vectors. You see here, you see the volume of this parallelepiped is 6 over the which is different than the previous one. So this is the way that you use it. Okay. Yeah, we recommend you to use Chrome to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아는 학생들은 필요한 부분만 잠깐씩 then 보면 되니까 is this given matrix like that. If you change it,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if you change it, then you're gonna have a different 알겠죠? result. 바로 So, 코드가 when you understand the concept of 여러분들이 linear 원하는 algebra,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kind of 아까 얘기한 지오제브라 같은 the changes can be 어떻게 made 사용되는지 보여준 예입니다.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by using matrices. Here you see the original fact is like this. If you wanna make a kind of rotation, then you will see how those rotations are made on that image. That can be done by changing the angles of the rotations. If you wanna make a rotation of those 그 날개를 돌린다 그런다면 this can be done by multiplying these different matrices. Okay? 여기서 저 태극을 로테이션 시키면은 300도 돌아가는 것 볼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All those kind of 기회를 animation of 바꾼다 computer graphic 그러면은 only 우리가 can be 로테이션 done 되는 것은 by multiplying the matrices on the given position. 자, Then it will give us 참고로 설명을 올려놨으니까 쭉 그냥 한번 보면서 동영상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멈춰놓고 해보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따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할 준비들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장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렉처 노트를 올려놨으니까 렉처 노트들을 쭉 보시면 되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론적으로 전개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용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통해서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행렬의 대각화하는 게 골이에요. 그 대각화를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행렬을 대각화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래서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론 거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 문제는 아이겐벡터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그게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나온다 그러면 심플하게 그걸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서 그래서 S 인버스 AS 해주면 바로 대각화가 돼서 끝나는데 문제는 모든 행렬이 다 n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같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제 그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다음 주 강의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실제로 강의해 준 거예요. Okay, in chapter 6. 행렬. Chapter 6. 행렬에 제가 강의를 해준 내용들이 있으니까. Corresponding. Nothing more. So the dimension of E of lambda.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까지 갈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6장 그렇게 커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강의들이에요.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제 8장 쿼드라틱 폼의 응용입니다. 그래서 싱귤라리티 컴포지션에 대한 그 동영상 강의하고 그 다음에 2차 형식에 대한 동영상 강의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8장 4절은 2차 형식입니다.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2차 형식. 설명을 2차 형식은 각 항이 2차 제곱, 충분합니다. 2차인 다항식으로 수학, 물리학, 경제학, 통계학, 또 이미지 프로세싱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형식을 그래요. 2차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대, 극소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다 확인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주에 그래서 쿼드라틱 폼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2차원에서 배웠던 것을 3차원으로, 4차원으로, 이제 n차원으로 이제 확장되는 내용들이고 그것의 응용이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실제로 지난번에 자, 강연에 싱귤라 와서도 밸류 얘기를 디컴포지션과 들었었지만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귤라 밸류 졸업생으로서 n차 대칭 행렬은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는 걸 알았죠? 사람이 자, 더군다나 또 직교 대각화 가능한 박사가 것 와서 지난 학기에 와서 강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끌어낼 수 있죠. 연구소에 그러면 쓰고 이제 있는 대각화를 수학이 일반적인 어떤 것이 n바인 아니라 행렬 다 A로 확장하는 QR 분해하고 방법에 대해서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만 소개하겠습니다. 쓰고 있고 자, 우리는 그동안 다른 대각화를 결정적인 정사각 것이다. 행렬에 대해서만 꼭 좀 했었잖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사각 궁금한 행렬이 대학교 아닌 수학과 행렬에 졸업생들이 대해서도 가면은 대각화를 하고 싶대요. 싱귤라리티 또한 대칭 행렬의 디컴포지션을 할수 대각화의 있게끔 확장을 그것이 뭔지를 통하여 알게 좀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학생들은 뽑아서 연구 자, 정사각 대칭 행렬은 대각화 가능한데 그러면 이 대각화의 개념을 일반적인 n/n 행렬 A로 확장해 일반적으로 봅시다. 행렬이 그리고 대각화가 행렬 대각화 개념의 일반화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을 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소거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LU분해와 정규 직교화 과정에서 유도되는 행렬의 QR분해에 붙어서 세 번째 중요한 행렬 분해가 현대 수학의 연구 분야인 싱귤라 밸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내용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를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의 컨시퀀스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놨습니다. 그 외에도 듀얼 스페이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챕터 9이 졸단 캐노니컬 폼이에요. 이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렉처 노트를
올려놨고, 렉처 노트가 100페이지쯤 되는데, 렉처 노트를 올려놨고요. 렉처 노트를 보면서 쭉 보면 이제 그리고 이 렉처 노트를 강의한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14주차에서는 이제 졸단 캐노니컬 폼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놨고, 하다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자, 졸단 알려주세요. 캐노니컬 폼 10장. 졸단 캐노니컬 폼. 먼저 이론적인 졸단 캐노니컬 폼의 10장 1절은 점도표를 자연스럽게 인볼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저게 행렬 사이즈가 보통 2차, 3차 이런 거는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모양이 단순하기 때문에 손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한 10차, 15차쯤만 되면 손으로 계산해서 뭐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거기서 졸단 블록을 구하는 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양이 넘어서죠. 그런 경우에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절입니다. 10장 3절 졸단 표준형과 컴퓨터의 활용. 실제로 크기가 10차인 행렬의 졸단 표준형을 구하기 위한 점도표를 그릴 때 10차인 특성 다항식의 근인 10개의 고유값을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으로는 찾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10x10 행렬의 수많은 거듭 제곱과 계수를 구해야 됩니다. 랭크를. 즉 랭크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가우스 소거법. 보통 여러분들 여기 얘기하듯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행렬들은 뭐 보통 20차 행렬 정도가 넘을 텐데, 보통 작은 사회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루는 물건이 몇백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템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래도 벌써 변수가 몇백 개가 되니까 행렬 사이즈가 아무리 컨비니언트 스토어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뭐 몇백 차, 적어도 100차 행렬을 다뤄야 될 텐데, 그러려면 그것을 갖고 이제 아이겐밸류부터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쉽게 처리해서 해법을 만들어내려면 아이겐밸류 구하려면 특성방정식 풀어야 되죠. 그러면 100차 행렬이면 특성방정식이 100차 행렬이 되지, 100차 다항식이 되죠. 그렇죠? 100차 다항식의 근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으로 구하나? 인수분해로 구하나? 세미양 구해요? 어떻게 구해? 6차식만 되면 근해 공식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손으로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이미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있죠. 그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아이겐밸류들을 구하는 거죠. 아이겐밸류를 구하면 AX 이퀄 람다 X를 라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거죠. 그 아이겐벡터들을 구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있으면 대각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예요. 이제 그거를 찾는 방법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윤군. 그렇죠? 계산량이 되게 많아지니까 그거를 미련하게 손으로 해서는 영원히 한 문제도 못 풀 거고,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걸 이제 활용해야겠죠. 그것들을 대충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설명했는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연립 일반 해가 이런 미분 방정식 해가 다음과 같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람다 i와 아이겐밸류는 않더라도 대각화 가능하지, 대각화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이 공대에서 사용하는 연습 문제에 쓰이는 겁니다. 이 매스 지니얼로지대로 하면 답이 나옵니다. 숫자만 바꿔주면 모든 걸 다 풀 수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지금 보듯이 그 코드를 짜놓은 것들을 이 QR 주면 이렇게 명기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QR 코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여기를 클릭만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그 주소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걸 풀 수 있는 코드들을 다 짜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행렬의 숫자를 바꾸고 사이즈를 바꿔주고 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라지 사이즈 컴퓨테이션은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세이지 서버에 연결해 갖고선 원하는 PC에서 다 하면 되죠. 작은 거 같으면 물어보면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답을 구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설명해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이제 이번 중간고사 이후에 강좌 구조를 다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5장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계속해서 자,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Q&A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봅시다. 자, Q&A에서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주제 확정 오케이 못 받은 학생들은 화요일 중으로 확정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뭐 권진상군, 노현우 군은 권진상군, 배지용 군은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프로젝트 한다 그랬고, 백이찬 군, 정도희 군은 쿼드러틱 폼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현우 군, 김준성 군이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한다 그랬죠. 그쵸? 그리고 그걸 선언했죠. 그 다음에 강동훈 군과 임세미 양이 QR 분해에 대해서 한다 그랬었죠. 그래요. 그러면 남은 학생들이 누구냐면 윤우성 군, 김지은 양, 이미리 양, 송지수 군, 전수진 양, 정수하 군, 강현주 군이에요. 화요일 날 내가 올려놓은 걸 못 봤나 본데 오늘 중으로 어떤 주제를 할지 생각해서 나한테 검토 받고 그 다음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이제 심화학습 할 수 있는 걸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매스매티컬 모델링, 특히 리니어 모델에 관한 걸 해도 괜찮고, 또 뭐 한두 학생들은 이 팀을 짜서 PBA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하고 있는 이 문제풀이 하는 것들을 쭉 취합해서 이제 파이널라이즈 되는 것들을 취합해서 다른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좀 더 와이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궁금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검토해서 괜찮다 그러면 어그리 해줄게요. 자, 이해되지요? 자, 정수학은 오늘 좀 확정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팀을 구성하는 건데 파트너가 누가 마땅한 사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사람 중에서 전수진 양? 전수진 양 뭐 한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그래요. 저기 누구랑 할지 하고 뭐 혼자 할 건지 생각해갖고 Q&A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 중으로 다 하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 다음에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 그 다음에 쿼드러틱 폼, 그 다음에 졸단 캐노니컬 폼 등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아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도희 군이 질문을 했었죠. 정도희 뭘 물어봤었냐면 질문이 아마 약간 클리어하지가 않았는데 의미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사각 행렬에서 A가 올소고나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A가 인버터블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컬럼들이 1차 독립이고 또는 컬럼들이 로우들이 1차 독립이면 인버터블 행렬이 되죠. 근데 행렬이 올소고날 한다는 얘기는 행렬이 올소고날 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A에다 A 트랜스포즈 곱한 게 아이덴티티고 A 트랜스포즈에다 A 곱한 게 아이덴티티 행렬인 경우에 우리는 올소고날 직교 행렬이라고 그러죠. 직교 행렬.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게 이제 if and only if로 컬럼 벡터들이 다 올소 노멀하거나 로우 벡터들이 올소 노멀하다는 거예요. 즉 생각해보세요. A 트랜스포즈하고 A하고를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이쪽에 컬럼들하고 트랜스포즈하는 거니까 이쪽 로우하고 이쪽 컬럼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A 트랜스포즈의 로우하고 A의 컬럼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의 로우하고 A의 컬럼하고 A 컬럼들 사이에 서로가 IJ가 같은 거는 1이 되고 내적이 IJ가 다른 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게 바로 벡터들이 올소 노멀하다는 정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컬럼들이 올소 노멀하면은 그러면 직교 행렬이 되죠.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가 되죠. 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A의 로우하고
A 트랜스포즈의 컬럼. 그러니까 그게 또 A의 로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A의 로우하고 A의 로우 사이에 IJ가 같으면 인너 프로덕트가 1이 되고 IJ가 다르면 인너 프로덕트가 다 0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로우하고 로우들이 다 올소 노말화된 소리죠. 올소 고날하고 더군다나 크기까지 다 1로 딱 떨어지는 올소 노말. 그 얘기예요. 즉 그게 프로포지션 B죠. A가 M by N matrix with real entry라 그러면 A가 also 고날할 if and only if A의 로우 벡터들이 also normal basis를 이룬다. 또 A가 also normal 필요 충분 조건이 A의 컬럼 벡터들이 also normal basis를 이룬다. 그 얘기죠. 그 얘기 다 써놓은 건데 써놓은 거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리얼 엔트리를 갖는 행렬에 대해서죠. 이게 이제 복소 행렬로 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개념이 유니타리 행렬로 정의되죠. 복소 행렬의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을 유니타리 행렬이라 그래요. 복소 그러면 U 스타는 뭐냐면 U의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그냥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컨주게이트가 있는. 그 컨주게이트가 뭐예요? 복소수의 컨주게이트 있으면 A 플러스 BI의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그건 이제 컨주게이트라고 하죠. 그게 공의 뭐라 하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쌍이죠. 어쨌든 컨주게이트가 그 저거예요. 어쨌든 복소수 위에 바 씌우면 A 플러스 BI가 A 마이너스 BI로 A 마이너스 BI가 A 플러스 BI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수 때는 그게 이제 컨주게이트가 있으나 없으나 값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게 스페셜한 케이스로 리얼 올소고날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냥 올소고날 매트릭스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리얼 올소고날 매트릭스들이 이제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일반화된 복소수의 행렬은 유니타리 행렬이에요. 유니타리 행렬이면 if and only if A의 컬럼들이 올소 노말이다. 또 A의 로우들이 올소 노말 벡터들이다. 똑같은 얘기가 복소수로 확장돼. 이제 그게 언제 배우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너 프로덕트까지 배웠잖아요. 다음에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를 6장인가에서 7장에서 배우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복소수로 확장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들. 윤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지금 단단하게 그걸 이해해야만 이제 복소수로 갔을 때도 그 내용들이 이런 거다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소수라든지 제너럴 필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실수.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1 이퀄 0. 근이 실수에 있어요, 없어요? x제곱 플러스 1. 그럼 일반적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근이 실수, 그 abc가 다 실수여도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수체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완전한 것 같지만 실수체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체는 실수 다항식이라도 근조차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체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수적으로 닫혀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로소 컴플렉스 필드로 가야지, 그러니까 복소 행렬로 가야지 복소 행렬의 고유값은 다 복소수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그게 고유 벡터를 구하면 고유 벡터의 성분표가 복소수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저기 S 스타 AS 하면은 이제 대각화도 되고 조달해도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작은 실수 행렬로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하다 보면 복소수 튀어나오면 복소수가 인볼브된 계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론이 어디서 개발이 돼야 돼요? 자, 복소 행렬에 대해서 이론이 개발돼야만 중간 과정에 다 되죠. 행렬은 A여도 고유값이 실수가 나오면,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곱해지는 행렬 사이에 복소수가 있어야만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S나 S 인버스가 다 복소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 행렬만을 배워가지고는 그 일반적인 이론,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 행렬을 꼭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인트로덕터리 리니얼 지브라를 배울 때는 이제 앞에 실수 때에서만 배우고 웬만큼 배우고 끝났죠. 근데 그것을 그 배운 지식이 꼭 필요한 지식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을 이제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로 늘려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저기 정도희 군이 질문했던 문제는 이해가 됐을 거고, 그 이해한 내용들이 이제 복소수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이제 시키고 있는데, 자, 그래요. 자, 우리 저희 누구냐, 김지은 양, 이미리 양, 송지수 군, 전수진 양, 정수하 군, 강현주 양이 주로 이제 학생들이 솔브하고 리바이즈 하면 또 파이널라이즈 하면 파이널라이즈 한 것을 프린트아웃 해 와서 오케이 파이널 오케이 바이 미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리바이즈 한 것들이 별로 그 답이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가지고 와서 또는 이해가 안 되면 가지고 와서 물어봐서 이해하고 파이널 오케이를 받아서 차근차근히 문제 풀이를 최소한 일주일에 5개 이상씩 마무리해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 주일에 문제 5문제 푸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정수학은 그쵸? 그쵸? 전수진 양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래요. 5분에서 한 10문제씩 서로가 풀어가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QR분에 한 동영상 강의 올려줬고, 오늘 수업 못 온 학생들 때문에 코멘트를 줬고, 그렇게 지금 한 얘기를 거기다 올려준 거예요. 권진상 군이 배지용 군과 함께 인터폴레이션과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을 좀 올려줬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인터폴레이션 이해하고 나면 그것들을 이제 계산한다는 것이 결국 그것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개수들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폴리노미알에서 마찬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 코에피션트를 구해서 그 점들을 지나는 폴리노미알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또 폴리노미알 또는 다른 2차식이라든지 3차식 쿼드라틱 폼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코딩을 해놓은 것들을 이 샘플로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책에 있는 문제나 또 그걸 변형한 문제나 또는 다른 책에 있는 문제들을 알고리즘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시험해 보고, 그리고 계산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학생들한테 서로 발표하는 걸로 하십시다. 김준성 군이 컴퓨터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여기서 이 문제풀이 한 것하고 해서 올려줬었죠. 오프닝 뉴 탭을 한번 볼까? 앞에서 배운 선형 변환들에 대한 성질들, 또 합성함수, 또 역함수 등 여러분들이 배운 선형 변환에 대한 기본 정의, 또 정리, 성질, 합성함수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내가 자료를 제공해 줬죠. 자료를 제공해 줬으니까 그 알고리즘들을 자기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 세이지 아까 세이지 설명을 해줬듯이 세이지 설명한 데 들어가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그래서 세이지에 놓고 돌리면 바로 이게 이제 선형 변환이 드러나서 원래 것 P1에 대한 그래프, P2, P3들이 이동된 것들이 이제 선으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대칭 이동된 거, 로테이션 된 거, 또는 쉬르 된 거, 이렇게 로테이션 된 거죠. 이거는 몇 도가 60도만큼 회전된 거,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그 여러 개를 같이 보이게 점을 찍어서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색깔을 주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회전됐을 때 또는 이동됐을 때 또는 커지고 작아지고 했을 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 참고로 줬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풀어보고 하도록 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를 아마 여기서 풀어서 이거를 이거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미 풀어서 1학년 학생들이에요. 1학년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문제풀이한 과정을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5절 발표를 맡게 된 권으뜸이라고 합니다. 1번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변환 T는 YZ평면에 정사형시켰다가 XY평면에 정사형하는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Y평면에 정사형시키는 변환의 표준 행렬은 T1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XY평면에 정사형하는 변환의 표준 행렬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변환의 합성 변환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환 2에 변환 1을 곱한 다음과 같은 값이
선형 변환의 합성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 XY 평면, XZ 평면, YZ 평면의 대칭 이동하는 변환인데요. 각각 단일 변환의 표준 행렬을 구해보면 T1, T2, T3가 이렇게 구해지고 역순으로 T3부터 T1까지 각각 행렬 곱을 해주게 되면 주어지는 이와 같은 행렬이 합성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실제로. 변환 2 곱하기 변환 1을 그래서 쭉 설명하는 X축을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영하는 이게 학생들이 합성 변환에 대한 직접 표준 하고 행렬이 그리고 되게 됩니다. 검토를 받아서 그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는데 전혀 5번 문제입니다. 전수진 양. 다음의 그림을 보고 각각의 물음에 답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전수진 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행렬 A는 그래 안 그림 그래? A의 안 꼭지점을 그래? 열벡터로 하는 여러분이 행렬이고 직접 해보면은 B는 아무것도 그림 아니에요. B에 있는 해보기 각각의 전에 점들을 직접 열벡터로 보고 하는 물어보고 이해하고 해보고 행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작은 여러분이 직접 다음과 같은 의지가 그림에서 있어야 되는데 X 곱과 그것만 같은 있으면 그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요. 이 정도로 6번 문제입니다. 볼 수 있으니까.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하다 막히는 건 물어보세요. I'm ready to help you wherever you like to reach. If you have intention to learn.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쌍대 공간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자료들 쭉 저기 정리해서 올려줬었죠. 자, 윤군도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 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게 아까 새로 올려놓은 강의 자료 중에서 하나 잠깐 봅시다.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듀얼 스페이스는 지금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어플리케이션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지금 5장에서 배운 내용에 이거죠. 한번 볼까? List of the VI stars. 처음부터 First, we're going to give you the definition and examples of linear functionals. 스톱을 하고 다시 플레이를 하죠. Okay, today we're going to cover the dual spaces. You may be able to find the lecture note on this section in these two websites. Okay. We're going to study the linear functional on vector spaces. Our goal in this section is finding an isomorphism from a dual of a given space to the dual of the given vector space. Okay. Here is the content. First, we're going to give you the definition and examples of linear functionals. Then, dual space and dual basis will be treated. And self-adjoint of linear transformation will be treated. And the last part is to find the isomorphism between a dual of V and dual of V star. Okay, so we start with the linear functional. Okay, we can think of the linear transformation on a vector space to a real complex field. The set of those linear transformations, which is called the linear functionals, form a vector space. That's what we are trying to study in this se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example of linear functional is this integral operator on a set of continuous functions on an interval a and b. 쭉 가보면 Two.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And right hand side is 0. 여러분들이 But 이것만 this 공부하는 is 1 because of the Kronecker product property. So we have CJ only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in the right, left hand side. So CJ gotta be 0 here. 나누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Okay. 있는 건 정확히 So 단계라도 예제 하나라도 연습 문제 하나라도 정의 Then 하나라도 next.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보고 Next. 물어봐서 Show. Alpha star stands 정확히 줘서 of the 연습 문제를 정확히 줘서 property. 연습 문제를 정확히 줘서 바로 그 푸른 풀이까지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기 연습 문제를 푼 건 보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절을 벡터 스페이스에 기절 주고 그거에 뭐 듀얼 기절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벡터 스페이스가 모른 그 벡터 스페이스의 이해는 그 기저만 알면 그 벡터 스페이스가 그거의 스페인입니다. 그 기저의 모양만 알면 그런 모양들의 1차 결합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이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기저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벡터 스페이스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을 한번 해보다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벡터들이 함수하고 어떻게 관계되고 다시 그거에 또 듀얼이 다시 벡터가 되고 함수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의 오브젝트니까 그 함수가 바로 벡터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공부하던 그런 생각하던 그런 그 코디네이트 벡터가 이제 얼만큼 일반적인 그런 구조로 벡터 스페이스에서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여기 보면 이 책 한 권이 뭐 별거 아니고 간단한 책이지만은 이 책 한 권에는 5,000년의 그 수학자들이 그 노력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준에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걸 다 정리하고 그거를 모아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라 그러면은 한 학기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그걸 다 알지 못해도 잘못 알지는 말고 모르는 거. 내가 이거는 안다. 이거는 모른다. 이건 내가 관심이 있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건 나중에 좀 더 배워야겠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내가 심화해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두는 게 바르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한 경험들을 해보고 또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잘못 이해한 게 없도록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구받는 그런 학습 내용들이고 학습 어치브먼트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요. 자, 지금 저기 임세미 양이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QR 분해에 대해 그람슈미츠 정규직교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봐요. 7절 그람슈미츠의 정규 직교화 과정 also normalization process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RN에 대한 모든 기저의 원소 개수는 항상 n개이지만 기저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절에서는 RN의 모든 non-trivial 부분 공간은 기저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이 기저로부터 정규 직교 기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저가 있으면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기저가 있으면 그 기저로부터 정규 직교 기저 올소고날하고 또 크기가 다 1인 노멀라이즈된 그런 기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람과 슈미츠가 개발한 그람-슈미츠 올소 노멀라이제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정의 RN의 벡터 XI들에 대하여 이 집합 S 그런 벡터들을 S라고 놓을 때 이 S에 서로 다른 임의의 두 벡터가 모두 올소고날하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S를 올소고날셋 직교 집합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태서 직교 집합 S에 속하는 벡터가 모두 크기가 1인 노름이 다 1인 그런 경우라면 그 S를 올소 노말셋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합니다. 직교 집합이면서 크기가 다 1인 노말인 그래서 올소 노말셋이라고 합니다. 약해서 ON셋이라고 합니다. ON셋.
자, 위의 정의를 간단히 기호로 표현하면 S가 직교집합이라는 소리는 이 S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다 올소고날하다는 것.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 0이고 또 정규 직교집합이라는 것. 크기는 논제로 벡터는 다 크기가 1인. 요걸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XI하고 XI의 인너 프로덕트가 만약 I하고 J가 다르면 다 0이고 그럼 올소고날하고 같으면 그러면 그 내적이 1이다. 즉 노름이 1이다. 그런 소리죠. 여기서 요런 걸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요거를 자, 그래서 정규 직교 집합은 간단하게 쓰면 XI하고 XJ의 인너 프로덕트가 델타 IJ 이걸 크로네커의 델타라고 합니다. IJ가 같을 때는 값이 1이고 IJ가 다를 때는 값이 0인 그런 경우를 그런 S를 우리는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합니다. 쓸 때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R3 안에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는 E3입니다. 이거는 E1, E2, E3. R3의 표준 기저 E1, E2, E3는 정규 직교 기저입니다. 확인해 보죠. 그 이유를. 자. E1, E2, E3가 자, X는 첫 번째 X를 왜냐하면 요걸 곱해주면 E1, E2는 또 E1, E3, E2, E3는 다 올소고날하죠. 그리고 요 크기가 노름이 다 1이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요. 자, 그렇죠. 표준 기조는 정규 직교 집합이다. 다음에 요 R3에서 X1, X2, X3 이걸 보면 X1, X2 내적하면은 이건 0 되죠. X2 자, 여기서 지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규 직교 벡터들을 컬럼으로 하는 또는 로우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올소고날 매트릭스 직교 행렬이라고 그랬죠. 직교 행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정규 직교 행렬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노멀 매트릭스가 따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그랬죠. 노멀 매트릭스는 복수 행렬, 뭐 실수 행렬도 마찬가지지만 복수 행렬에서 A 스타, A 스타인 행렬인데 그 행렬이 왜 중요하냐? 저 행렬이 가장 중요한 행렬이라고 내가 얘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모든 것이 뭐예요?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 선형대사학을 배우죠. 실제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그대로 풀라 그러면 행렬 사이즈도 큰데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다루기가 고유값 구하기도 어렵고 무슨 파워 구하기도 어렵고 고유 벡터 다 복잡하지. 그런데 만약에 그거 문제 단순화시켜서 풀라 그러면 어떤 행렬로 만들어서 풀면은 제일 단순해요. A 행렬을 어떻게? 아이겐밸류 왜 배웠다 그랬어? 무엇을 위해서? 행렬의 대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어떤 행렬이 대각화만 되면 그러면 원래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냥 대각 행렬을 갖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대각 행렬은 뭐야? 거기에 고유값 다 있죠? 디터미넌트 다 있죠? 트레이스 다 있죠? 파워해도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각선 행렬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숫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벡터 하나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죠, 여러분들이. 행렬하고 달리. 행렬의 대각화만 되면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지.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주더라도 대각화만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으로 계산해도 될 정도잖아. 그러면 답을 탁탁 줄 수 있잖아. 원래 행렬 문제로만 바꿔주면. 그쵸? 행렬의 대각화가 가장 중요한 선형대소의 고리죠. 그럼 어떤 행렬의 대각화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if and only if. n차 행렬이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면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 그랬지. 근데 거꾸로는 아니잖아. if and only if가 아니잖아. 그 정리는. if and only if.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면 뭐다. 이 행렬의 모양은 이거여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 그게 답이 뭐겠어? 그 답이. 그게 바로 저거예요. 노멀 그러니까 행렬이 노멀 행렬이다. if and only if 그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야. 오케이?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A 트랜스포즈 A 행렬을 입력시키고 A 트랜스포즈 A의 프린트아웃해서 곱해서
거꾸로 AA 트랜스포즈 곱한 거랑 비교해서 이퀄이냐 아니냐, true, not만 찾으면 그 행렬이 대각각 가능하냐 아니냐는 걸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만 확인하면 그 다음에 아무나 시키면 되지. 신입사원한테도 그건 대각각 되는 행렬이니까. 그건 아이겐벡터도 나올 거고 아이겐벡터도 나올 거고 그 다음 단순화시켜서 쭉 푸는 거에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다. 그렇죠? 저 하나만 확인하면. 자, 그러니까 저 정리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겠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이 바로 저 노말 행렬이에요. 저 노말 행렬까지 가려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서 가는 이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게 if and only if 그렇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 증명 굉장히 쉬워. 이번 기말고사에 4개. 행렬이 그 대각각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이 행렬이 노말 매트릭스이다 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4개. 그것만 알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행렬이 대각각 가능하면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앞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다 하면 돼.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지. 이 행렬이 대각각 가능하지 않은 행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단순화시키면서 단순화가 대각각 행렬로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아무도 그건 뭐 신입생 그냥 대학교 안 나온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가르쳐주면. 그치? 한 1시간만 가르쳐주면 그 따라서만 그냥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저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대각각은 불가능해. 대각각 불가능한 행렬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필요하지. 근데 모든 행렬은 삼각 행렬과 닮은 것까지 가왔잖아. 이제 거기서부터 좀 더 나가서 더 단순하고 더 단순하고 더 단순할 때까지 이제 그 찾아내야지. 캐노니컬표, 표준형을 찾아내야지. 그 표준형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9장. 뭐야? 조르단 표준형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니까 딱 2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차형대사 지금 배우는 거에서. 대각각 가능한지 안 한지 저거 확인해서 대각각 가능하면 1학년 때 배운 걸로 다 해결하고 대각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주어진 상태로 대각선 행렬에 가장 가까운 행렬까지 가도록 해서 찾아서 그걸 단순화시켜서 한 표준형을 찾아서 그 표준형이 졸단 캐노니컬 폼이야. 그 중에 하나가. 그 졸단 표준형을 찾은 다음에는 그걸 갖고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쵸? 그 답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원래 문제의 답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S 스타 AS가 졸단 캐노니컬 폼이니까 졸단 캐노니컬 폼으로 다 푼 다음에 S 졸단 캐노니컬 폼 S 스타를 곱해주면 원래 행렬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 행렬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그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수학을 배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무 문제를 주더라도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AX 이퀄 B라는 그 리니얼라이제이션을 거치면 무조건 AX 이퀄 B라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컴퓨터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풀 때 이 방법을 택할지 저 방법을 택할지 시간이 얼마 걸릴지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지 뭘 쓸 거 아니야.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겠어? 그걸 수학을 공부한 사람한테 맡기겠지. 맡기기만 하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알아서 어떤 걸 써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고 그 답이 그 원래 문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활용할 수 있지. 지금 사회는 이제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회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열심히 손으로 풀어서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전략을 세울 줄 알고 그리고 그 라지 스케일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리인터프리테이션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쓰는 과정들이 바로 이 과정들이죠. 여기서. 자, 여기서 잠깐 요걸 쉬고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던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자, 프로젝션이야. 이 모습. 이게 지난 시간에 강의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데 많이 보신 모습 아니에요? 이거? QR 분해할 때 쓰는 그것이 QR 분해할 때 이 R 행렬들 그 앞에 것들이 또 R 행렬들의 코에피션을 뒤에 Q 행렬의 컬럼을 못하니까 기억나 안 기억나? QR 분해 복습 안 했구나. 어떻게 되는지 이해했어? QR 분해 어떻게 되는지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직접 연결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QR 분해에서 얘기했듯이 이 주어진 벡터들은 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것들이 바로 그 시간에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QR 분해에서 요게 그 QR 분해에 이제 컬럼 벡터들 역할을 했던 거고, 요것들이 바로 이제 그 R 어퍼 트라이앵글 행렬의 코에피션트를 했던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줄까? 그것만? 오케이. 자, 그 부분만 확인해 주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끝내고, 자, 지난 시간에 임세미양, 기억을 더듬어 봐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수업할 때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이거는 거기다 더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 내용쯤에 있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여기서 노멀 벡터들이니까 Q 트랜스포즈 A가 두 번째 컬럼하고 곱해 일치돼요? 감이 잡혀요? 그람시 전기 직교화법에서부터 바로 구한 이것이 여기 이렇게 해서 요 개수들이 바로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R 행렬을. 그리고 여기 곱해졌던 Q1, Q2, QK가 바로 컬럼 벡터들이잖아요. 이게 Q 행렬이고 여기 R 행렬이 된 거죠. A를 QR로 나누면 바로 연립방정식을 그냥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피스를 배웠고 피스 계산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단지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계산은 언제나 정확히 할 수 있는 도구를 언제나 가지고 있고 확실히. 그 다음에 이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사회 문제를 모델링한 것을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리니어 모델로 만들어서 AX 걸 B 문제로 바꾼 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AX 걸 B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는 걸 결정해서 답을 구한 다음에 그 답이 원래 문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기본적인 거예요. 서정대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정대수학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뭐 다 아까 얘기했듯이 펑셔널 어널리시스 들어가는 거고 지오메트리도 들어가는 거고 뭐 컴퓨터 그래픽 같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거는 결국 우리가 배운 한 과목 안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